주식을 2013년도부터 했어요. 한국 주식을 했다가 그렇게 많이 이제 좀 초반에 많이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경험했는데 이제 우리 애기들은 제가 2016년도에 엔비디아를 사줬었어요. 지금 3,000% 이상 수익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하라고 하고요.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을 낸 저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돈이 많으세요? 아니요. 많진 않고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많이 원하시잖아요.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고 근데 약간 고통은 받지 않는 정도? 그래서 제 닉네임이 뿌띠리치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았으면 그란데 리치라고 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고 작은 부자라고 생각해서 뿌띠리치라고 닉네임을 정했고요. 그래서 고통은 받지 않는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자산이요. 이제 순자산으로 치면 한 3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건 이제 세금 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산이 한 30억이라고 하셨는데 네, 대략. 그러면 얼마 만에 그렇게 모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게 2001년이었어요. 2001년도에는 이제 사실 고시원에서 첫 출발을 했어요. 취업을 하고 나서 원룸을 얻었는데 그때 보증금도 다 빌려서 방을 얻었던 거라서 마이너스 2천만 원으로 첫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 때는 돈을 거의 모으지 못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저축이 가능했고 현금으로 한 1억 정도 만든 건 2013년도 즈음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대출도 한 1억이 있었어서 전체 순자산은 거의 뭐 제로나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투자 가능한 돈이 한 1억 정도 생긴 거는 2012년도 말 2013년도 초 요쯤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1억을 가지고 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 6년? 7년 정도는 이제 약간 앞에서는 많이 잃기도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기간이었고요. 한 4년 차, 5년 차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주식이 이런 거구나 이런 감도 좀 잡고 처음엔 한국 주식으로 시작했다가 뒤로 가서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미국 주식 쪽이 조금 수익률이 좋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으로 비중을 많이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수익률이 본격적으로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즈음에서 제가 순자산이 이제 1억에서 5억이 됐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2020년도에 한번 쭉 빠졌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좋은 종목에 약간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게 바닥 치고 올라가니까 순자산이 10억이 되더라고요. 사실 순자산 10억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자유롭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보다는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퇴사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백수죠? 네,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 뿐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남들처럼 출퇴근을 하거나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일은 없지만 제가 이제 책도 냈고 그래서 강의도 좀 하러 다니고 카페 네이버에 카페도 만들어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일은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모은 걸 쓰면서 그런 쪽 사람을 파이어족이라 하나요? 파이어족은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얼마를 모아야 파이어족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한 100억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10억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자기가 가진 자산에 만족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돈이라는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것이 여행이든 아니면 저처럼 뭔가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건 어떤 거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되면 파이어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로만 돈을 좀 불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한번 투자를 했었는데요.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 1억이 남게 됐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제가 샀는데, 오피스텔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샀어요. 이거 피 받고 팔면 된다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샀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오피스텔 갖고 있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제가 부동산 투자랑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게 바로 거기였어요. 그 오피스텔 투자를 하면서. 왜냐면 제가 오피스텔 가격을 잘 못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를
거의 한 번도 안 올리다시피 몇 년을 이렇게 있었고 딱 한 번인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올려달라는 말도 잘 못하고 이 뭔가 임차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나랑 맞지 않다. 나 같은 성향은 그냥 집에서 혼자 주식이나 하는 게 혼자 하면 되잖아요. 샀다 팔았다. 그래서 이게 딱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주식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주식을 2013년도부터 했어요. 제 첫 주식은 고려 아연이었는데요. 네, 잘 망했고요. 그 다음에도 뭐 호텔 신라도 샀다가 망하고 카카오도 샀다가 망하고 저 에코프로 3만 원대에 샀었어요. 네. 근데 손절했었거든요. 그래요? 지금 되게 주가 오른 거 많이 샀다가 많이 팔았죠. 돈 못 벌고. 그러니까 한국 주식도 어떻게 보면 길게 가지고 있으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길게 갖고 있기가 힘들다는 거고, 그래서 한국 주식이 길게 가지고 있으면 뭐 좋은 기업은 언젠간 오르겠지만 우리한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주식으로 돈을 번 기억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한 3, 4년 정도 갖고 있으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이게 참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을 본다는 거는 뭐 투자를 공부해서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우린 부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투자의 제1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다. 반드시 지킨단가? 뭐 그랬는데 저희 채널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저거 해야 되고 저 돈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는데 집을 갑자기 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갑자기 집을 사게 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 갖고 있던 거 퇴직금 미리 땡기잖아요. 땡기고 애 앞으로 모아놨던 수당도 다 땡겨오고 이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투자를 해서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내 인내심은 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 어떤 현금 관리, 내 계좌 관리 이걸 잘해서 내가 크게 잃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언제든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이런 관리를 잘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잘 사놨다 하더라도 운이 나빠서 그런 경제적 이슈를 만난다거나 그리고 그게 길어진다거나 그러면 버티기가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샀다 하더라도 큰 돈이 필요한 일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결국 이걸 팔아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의 주식 투자가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한국 주식 안 하시면 뭐 하세요? 저는 이제 미국 주식 많이 하고요. 한국 주식을 했다가 그렇게 많이 이제 좀 초반에 많이 잃고 그리고 중국 주식을 조금 하다가, 중국도 이제 약간 무서운 나라잖아요. 회사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정책이나 이런 것도 약간 그 당이 하나다 보니까 되게 확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여기도 약간 힘든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경험했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땅 자체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로 치면은 되게 기름진 땅. 우리나라 시장은 척박한 땅.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기술이 좋은 농사꾼들이 좀 거기에서 뭔가 수확을 하실 수 있는 땅인 것 같고, 미국 시장은 기술이 없어도 그냥 대충 심어놓으면 뭐가 나, 뭔가 열려요. 뭐 그 열매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열리기는 해. 그래서 이 땅이 좀 기름진 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좋은 기업은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고 안 좋은 기업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평범한 사람 입장에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일을 잘해서 실적이 많이 났는데도 가격이 떨어져요. 실적 발표하고 나면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내 건 왜 마이너스냐는 거지. 왜 알 수가 없어. 이런 좀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은 훨씬 뭔가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2016년도부터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느꼈던 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16년도부터 이제 제가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초보 농사꾼들은 여기서 농사하시는 게 훨씬 뭔가 보장이 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여기도 가뭄이 올 수 있죠. 홍수도 날 수 있고 뭐 그건 자연재해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경제라는 게 원래 사이클이 있는 거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는 거고 나빴으면 또 다시 좋아지는 거니까
경기는 순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땅에서 좀 오래 농사를 지으면 수익이 날 거라는 거죠. 그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데이터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떤 종목부터 시작하셨어요?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그 엔비디아였어요. 잘 모르고 샀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좀 몰랐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변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업은 다 때가 있대요. 하자마자 잘 되는 사업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 때가 있고 이 사업이라는 게 내가 시작을 해서 그 때가 올 때까지 버티면 어느 순간 이게 잭팟이 터지는 때가 오는데 포텐이 터지는데 사람들이 이 버티질 못해서 중간에 많이 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기는 사람은 버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종목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핫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사셨냐고 질문하시는데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손실의 구간에 있었던 적도 되게 많아요.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기술주, 혁신주, 성장주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자기만의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코로나19 시점에는 약간 테슬라의 때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의 때가 된 것 같은 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종목은 자기의 때가 있는 거고 그 때가 끝나면 또 다른 종목이 또 뭔가 반짝하겠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너무 돼요. 지금 어떤 종목들과 지금 주식을 갖고 계세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거가 내 연금이야 라고 생각하고 놔둔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 조금, 테슬라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온큐라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 있어서 그거 조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 종목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금이 한 8천만 원 정도 노후까지 팔지 말고 가지고 가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가지고 있는데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근데 어쨌든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여러분 진짜 투자 수익은 복리로 움직이고 시간에 길게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수익률이 뒤에 가서 급격히 오르잖아요. 그래서 원금은 8천만 원인데 지금 2억 8천 정도 됐더라고요. 물론 이제 요즘 조정을 받고 있어서 좀 빠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한 2억 6천에서 2억 8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기들은 제가 2016년도에 큰애 200, 작은애 200을 넣어서 엔비디아를 사줬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더 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팔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2016년도에 처음 매수한 거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0% 이상 수익이 났어요. 엔비디아가 수익이 제일 많이 났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 뭐 한국 주식도 조금 있고요. 테슬라도 뭐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금이 한 1,700 정도이고 근데 수익금까지 다 합치면 한 9천만 원 정도 잔고가 이렇게 아이 하나당 9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애들이 부럽습니다. 누가 제 걸 좀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상한 소비 진짜 많이 했어요. 신용카드 한도 초과도 당해보고요. 연체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이랬던 저도 정신을 차리고 종잣돈은 1억. 처음에 돈을 모으려고 했던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되게 많이 갖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집이 가난했어가지고 빨리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을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빨리 돈을 모으고 싶다.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가 엄청 혼났죠. 어느 정도 가난하셨던 거예요? 저희 아빠는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셨어가지고 월급날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라서 아빠가 뭔가 그런 일을 하고 인건비를 받아오면 짜장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못 받아오면 몇 달 이제 그냥 맨밥에 김치 이런 거 먹고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희네 집이 이제 화장실이 그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천장에서 막 쥐가 뛰어다니고 불 끄면 바퀴벌레가 막 나오고 이래서 혼자 살 때 그 바퀴벌레 나올까봐 무서워서 불을 못 끄고 잤었어요. 제 스스로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가난에서 좀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었고 그런 결핍이 좀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핍이 이렇게 정말
100% 원동력이 되면 좋은데요. 이게 또 제 자존감을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집이 좀 창피하고 우리 아빠의 직업이 부끄럽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나의 이 가난함을 알리고 싶지 않다 보니까 뭔가 자꾸 잘못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가난해 보이지 않으려고 저를 꾸미고 이런 소비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한 소비 진짜 많이 했어요. 신용카드 한도 초과도 당해보고요. 연체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이랬던 저도 정신을 차리고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더라도 거기서 충분히 벗어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얼마에 그걸 모으셨어요? 종잣돈? 저는 사실 그런 공부를 알려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잘 모르고 투자 되게 많이 했어요. 저 한참 서브프라임 아시죠, 여러분? 서브프라임 사태를 그때 이제 폭락하기 직전, 정말 피크 쳤을 때 펀드 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뭐 80% 이렇게 90% 가까이도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ELS 같은 거 뭔지 모르고 투자했다가 돈이 필요할 때 정작 이제 돈을 못 찾아서 대출받는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보험회사에서 IT 개발자로 일을 했었거든요. 개발자니까 보험회사에 다닐 뿐 개발자라서 잘 모르는데도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험 이 상품 좋은 상품이야? 회사가 손해보는 상품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니 회사가 손해보는 상품이라고 하면 진짜 이거 나한테는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진짜 많이 가입한 거예요. 종신, 연금 뭐 종류별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 2, 3년만 지나면 다 돈 버는 줄 알았어요, 자동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내 손해를 좀 감수하고 해지를 하고 다 모아봤을 때 종잣돈이 제가 한 이제 1억 정도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간접 투자로 내가 수익을 못 봤으니까 차라리 내가 직접 투자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 1억을 모으는 데까지. 손해보고 다시 시작하고 손해보고 다시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한 12년, 13년 걸린 거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 6, 7년 이상, 맞벌이를 하면서도 6, 7년 이상 걸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정보나 이런 거에 그냥 휩쓸려서 혹은 너무 계획 없이 투자를 막 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모아가는 돈의 비중을 좀 정하시고, 그러면서 일부 소액으로 투자를 좀 경험하시고 이렇게 모아가시면 그래도 저처럼 크게 잃는 일은 없지 않을까. 1억을 먼저 모아봐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진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공식인 것 같아요. 종잣돈은 1억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1억을 먼저 모아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특히나 평범한 월급을 받는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뭐 한 5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저축으로 1억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월급의 뭐 50% 이상 저축해야 된다, 70% 저축해야 된다.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시고 계신다면 진짜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건 이 종잣돈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눈덩이를 만드는 과정은 필요하고, 그 눈덩이를 만들 때까지는 너무 리스크가 큰 상품에 투자를 해서 크게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종잣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투자를 아예 하지 마라, 그건 아니지만 일단 메인은 저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따박따박 이 눈덩이의 사이즈를 불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억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5천만 원까지는 적금으로 안전하게 모아가면서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하고 경제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 부자의 그릇도 좀 키우면서 종잣돈을 모아가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평범한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모으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1억 이러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사실 단계를 좀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등산하잖아요, 등산. 산을 오르다 보면 몇 미터 가면 쉴 수 있는 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정상까지 몇 미터 남았다고 나와요. 그걸 보고 아, 내가 여기까지 몇 미터 왔구나, 앞으로 몇 미터 더 가면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쉬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종잣돈을 만드는 것도 그냥 1억 하면 너무 멀어요. 그래서 500만 원도 좋고 1000만 원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단계를 깃발을 좀 많이 꽂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깃발에 도착하면 일단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저축이 되게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자 너무 조금 주고 주식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격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잃더라도 재미는 있거든요. 근데 이 저축은 통장이 내가 50만 원 넣으면 그냥 50만 원이잖아요.
이 변화가 없으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예적금을 만기까지 가져간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주기를 짧게 가져가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더 짧은 것도 있더라고요. 3개월짜리. 카카오는 심지어 한 달 적금도 있거든요. 이 한 달 적금은 날마다 저축하게 되어 있어요. 소액으로. 그러면 매일매일 뭔가 행동을 하게 되니까 이 지루함을 조금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재미를 붙이고 내가 길게 이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시는 거예요. 천천히. 찾아보니까 로드맵이 있더라고요. 자산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드맵은 저도 이제 부자 언니를 만나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런 것들을 제가 열심히 이제 활용을 했던 사례인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1억은 너무 머니까 단계별로 좀 쪼개서 가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가진 자산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이 자산에다가 내가 올해 저축을 얼마만큼 해서 이 이자를 얼마를 받으면 올해는 내 자산이 얼마가 되고 내년에는 얼마가 되고 그렇게 모아가다 보면 10년 뒤엔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을 표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연하게 내가 10억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게 아니라 한 10년만 하면 내가 5억이 되네. 10년만 하면 3억이 되네. 그리고 그거부터 10년이 더 지나면 10억이 될 수 있네. 이런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축할 수 있는 돈이라던가 수익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바꿔가시면서 하실 수 있잖아요. 10억짜리 계획표를 짜시는 거죠. 내 인생의 내 자산의 로드맵을 여러분이 그려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2018년도 연말에 2019년도쯤에 제가 한 4억 5천이었던 것 같아요. 현금성 이제 투자되고 있었던 자산이. 그래서 그 4억 5천에 제가 모을 수 있는 돈 1년에 뭐 대략 2천만 원을 모은다라고 하면 4억 5천 더하기 2천을 하면 4억 7천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익률을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으니까 뭐 10% 내지는 15% 낸다는 목표를 가정을 해서 이걸 곱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2019년에는 내 자산이 얼마가 될 거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럼 2019년에 자산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2020년에 다시 그 자산으로 출발을 하고 또 2천만 원을 모으고 또 10% 수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쭉 표를 길게 그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그렸던 제 로드맵을 얼마 전에 꺼내서 봤거든요. 제가 2024년도에 10억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더 빨라졌죠. 더 빨라지게 된 건 결국은 사실 이제 좋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인데 코로나19라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로드맵을 그려 보시잖아요. 분명히 이게 당겨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가 여러분을 되게 과소평가하시거든요. 절대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내 지금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주주님 채널에서 이렇게 인터뷰할 줄을 몰랐죠.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 줄 몰랐죠. 계속 직장 다니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는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 나가다 보면 이 성장도 복리 효과가 있거든요. 투자 수익만 복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10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냐?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계획을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세운 계획의 뭐 20%도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소비도 마찬가지고 로드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마다 또 다시 계획을 세우면 되니까 너무 내가 계획한 걸 못 지켰다, 계획한 대로 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좌절감이 너무 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계획을 좀 작게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처럼 실패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분들은 계획을 좀 크게 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해보니까 어쨌든 저 같은 스타일은 실패를 하더라도 계획이 좀 커야 그 근처라도 이렇게 좀 따라가지 처음부터 계획이 작으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로드맵의 그 수익률은 꼭 투자나 아니면 은행 이자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껴서 모으는 돈도 여러분 투자 수익률하고 똑같아요. 원래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모을 수 있는 사람인데 커피도 좀 덜 먹고 택시도 좀 안 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도시락 싸고 뭐 이렇게 해서 10만 원을 아꼈다. 그럼 10% 여러분이 추가로 모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1억을 모으기 전까지 뭐 제로부터 1억까지 사이에서는 그 어떤 투자 수익보다도 여러분 이 절약이요 굉장한 수익률 측면에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늘 얘기하지만 1억 만들기 전까지는 여러분 일해서 모으는 돈, 버는 돈, 일테크, 절약해서 아끼는 그 짠테크가 엄청난 치트키예요. 기존에 썼던 소비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려면 기존의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뭐 잘 안 되는데요. 지금도.
사실 이제 사람은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돈을 더 버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돈을 아끼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소비 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 힘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돈을 더 버는 재능 쪽으로 재능을 발굴해 보시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블로그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소비를 소비해서 끝내지 마시고 그런 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체험단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조금 줄이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내가 어디를 얼만큼 쓰고 있는지 먼저 아셔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많이 조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쓴 카드값, 통장 내역을 한 최소한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치를 다 뽑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커피를 얼마나 마셨는지, 그동안 빵은 얼마나 사 먹었는지, 그동안 뭐 간식, 편의점에서 사 먹은 돈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쭉 색칠을 해서 합계를 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안 드려요. 어떻게 사람이 커피를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던 소비들을 조금 계획적으로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내가 브랜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라고 하면 좀 일주일에 뭐 한두 번으로 줄이면서 계획적으로 내가 월요일에 출근하는 나를 위해서 한 잔 사준다든지 아니면 금요일에 일주일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서 금요일 퇴근길에 한 잔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나에게 보상하는 형태로 그리고 의미를 담아서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시면 훨씬 무의식적으로 지출하던 때보다 지출의 금액은 줄이면서 여러분의 행복도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작가님은 소비를 줄이고 할 때 네네. 이것까지 해봤다 그런 거 뭔가 있어요? 평소에는 큰 돈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국내 여행을 가도 뭐 가족끼리 3박 4일, 뭐 4박 5일 이렇게 갔다 오면 큰 돈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이제 내가 짠테크로 돈을 좀 아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는 여행을 갈 때 스케줄을 다 짰던 것 같아요. 기름값은 갈 때 뭐 얼마를 넣고 올 때는 얼마를 넣고 이날은 어디를 갈 건데 입장료는 얼마고 그다음에 여기를 갔다 오면 밥은 어디서 먹을 거고 이제 밥값은 얼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예산을 짜서 이제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아껴서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계획 없이 여행 가거든요. 그리고 옷을 좋아했었어서 옷값에 돈이 좀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 옷값을 좀 줄이려고 그냥 예쁘니까 사는 게 아니라 잘 입는 옷을 파악해서 잘 입는 스타일 위주로 옷을 이렇게 사놓고 그걸 번갈아 가면서 입고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 그리고 저는 화장을 안 했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도 화장은 예의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는 시간도 좀 아깝고 화장품에 돈을 그렇게 들이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화장품 이런 것들을 일체 안 사고 그냥 정말 기초 화장품만 필요한 것만 딱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비가 좀 많이 줄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좀 많이 같이 아낄 수 있었어요. 목돈 만들기 진짜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돈 모으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진짜 빵원에서 혹은 마이너스에서 1억까지 가는 게 세상 제일 오래 걸리고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관문이고 곰에서 인간이 된 웅녀의 마음으로 이 기간을 좀 버티셔야 돼요. 그 웅녀가 동굴 안에서 햇빛도 못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그 짠테크하고 이 1억 모으는 기간 동안 인테크하고 그 기간을 약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겠다 그러면 힘들겠죠. 네. 하고 싶은 거 일단 어쩔 수 없이 좀 참고 뒤로 좀 미루고 근데 대신 혼자 하면 힘드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이걸 하면서 좀 즐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왕이면 좀 재미도 찾으시면서 이 1억까지 잘 버티시면 그러면 이 1억이 2억이 되는 시간은 훨씬 짧아지고요. 이 2억이 다시 뭐 4억이 되고 5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시간이 계속해서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주식이 어렵나요? 사고 팔 줄만 알면 되잖아요. 종목 사지 마시고 차라리 사신다거나 아니면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어요. 투자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뭐 한 10억 이상 그 정도의 자산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젊은 뭐 20, 30대한테 딱 요것만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20, 30대 여자분들이
네일 아트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돈도 많이 들고 손톱 발톱 건강에도 좀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괜찮을까? 그래서 너무 네일 아트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 쓰고 돈 쓰고 그리고 이거 벗겨지고 나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네일 아트 종사자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너무 돈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모임 같은 것들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모임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모임 자체가 좋아서 아니면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모임비로 막 10만 원 이상씩 내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모임을 다 하지 말라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이 모임이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혹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뭔가 정신적으로 정말 나에게 의지가 된다 이런 모임이면 괜찮죠. 근데 그렇지 않은 모임들이면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너무 여러분들이 연연해서 지출하시거나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장 다닐 때도 회식을 늦게까지 했다거나 아니면 남자친구랑 좀 늦게까지 뭐 술을 막 먹는다거나 그러면 다음날 늦잠을 자잖아요. 지각하면 안 되니까 또 급히 택시를 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못 지켜서 너무 늦어서 게으름 때문에 타는 택시비라던가 아니면 내가 좀 몸이 편하려고 타는 택시비 이런 것들을 좀 아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진짜 돈이 많으면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돈을 모으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서 돈을 쓰는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예로 택시비를 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야식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OTT나 이런 게 워낙 재밌는 게 많으니까 영화 보시면서 뭐 치킨이나 족발이나 이런 야식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야식은 주로 배달시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비도 붙고 야식 먹으면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살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살 빼려고 또 뭔가 돈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식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단순하고 쉬운 건데.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지루해서 못해요. 지겨워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음식 먹고 싶은 거 참는다고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더 먹고 싶어져.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아끼려고 생각하면 더 갖고 싶은 게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처럼 여러분이 재테크도 똑같은 게 자기한테 뭔가 보상해주는 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짠테크 통장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커피를 한 잔 참았다. 그러면 그냥 이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는 거죠. 어차피 내 돈이지만 그래도 이 짠테크 통장에 내가 커피값 3,000원, 4,000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은 만큼 여기 잔고가 불어나니까 뭔가 눈으로 내가 참은 거에 대한 그 금전적 가치가 보이고 그리고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은 여기 이렇게 쌓여있는 돈을 가지고 그 미니스탁을 하더라고요. 미니스탁이 이제 소수점 주식 사는 거잖아요. 그냥 1,000원, 2,000원으로도 여러분 테슬라 주식이나 뭐 엔비디아 주식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조금씩 한번 사보는 거죠. 이렇게 내가 짠테크에서 아낀 돈으로. 그런 어떤 재미 그리고 여러분이 눈으로 좀 볼 수 있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라도 투자를 해보면 이 주식 시장의 뭐 원리라던가 흐름 그리고 사실 뭐 주식이 어렵나요? 사고 팔 줄만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배당은 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1억 모으고 나서 이제는 뭐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안 하실 수 있거든요. 짠테크에서 모은 돈으로 작은 투자 해보는 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목돈으로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한테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 좀 기준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종목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잘 나가는 회사 사면 올라요. 약간 그 오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메타 망할 것 같았지만 메타 지금 다시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사면 그냥 결국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거 샀고 친구는 요거 샀는데 친구 것만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너무 뽑기 같은 기분이 드니까 종목 사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잘 나가는 회사 몇 개만 모은 ETF를 사신다거나 아니면 나스닥 100을 사신다거나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개별 기업을 사면 저처럼 계속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팔아야 되나? 지금 고점인가? 아니면 지금 더 사야 되나? 여기가 바닥인가? 이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시게 되니까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혹은 또 새로운 공부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다른 종목을 사야 되니까 또 그냥 시장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지수 투자를 추천드리고 싶고, 종목을 굳이 사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뭐 탑 10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나가는 회사 10개 묶은 거, 이런 ETF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도 이제는 종목보다는 그런 지수나 ETF 쪽에 많이. 네, 저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시작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지금까지 배당주 안 샀었어요. 근데 일부는 이제 배당주, 일부는 성장하는 시장의 지수 투자. 이렇게 나눠서 크게 두 가지를 끌고 나갈 생각이에요. 파이어를 꿈꾸시는 분들이 배당주에 대한 어떤 환상? 이런 게 있으신데요. 배당주는 대부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질 않아요. 배당주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우리가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뭐 MS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데 파이어를 목표로 해서 배당주에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을 이제 필요할 때 돈을 찾아야 되는데, 주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배당금 받은 것보다도 손실폭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배당주를 차곡차곡 모으는 건 좋은데, 실제로 정말 월급을 대신할 만큼 배당주를 모으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은 차라리 자산을 볼륨을 키울 수 있는 투자를 먼저 하시고, 자산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 그때 배당주 들어가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배당주 투자를 시작하려고 저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노후 준비?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제 생각할 때는 앞에 있는 어떤 20대, 30대 초반, 돈이 좀 아직 충분치 않은 그 친구들은요, 많이 잃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많이 잃어버리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축이 메인이 돼야 된다고 했고, 투자는 아주 작게 하시라고 했어요. 짠테크 아낀 걸로라도 해보시면서 저축을 메인으로 빨리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5, 60대 분들도 여기랑 만만치 않게 크게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기서 크게 잃으면 문제가 뭐냐면 만회할 시간이 부족해요. 이거 언제 다시 그 돈을 모아요? 나이는 계속 먹어갔고, 이미 노동력은 감퇴를 했고, 뭔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5, 60대는 이미 모아놓은 것들을 잘 지키면서 불려가는 게 중요해서, 여기도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뒤로 이 계신 분들은 안전자산으로 어느 정도 그냥 이자를 많이 못 받더라도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안전하게 돈을 좀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근데 요즘은 5, 60대가 이제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에요.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뒤에가.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 10년이라도, 70세까지라도 뭔가 작게라도 돈벌이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게 제일 좋은 재테크인 것 같고요. 절반 정도는 안전하게 뭐 예금이라던가 이런 데 맡겨놓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는 투자하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70세까지 일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50대라면 한 20년 정도 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한 10년에서 20년 사이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주식 투자해 보시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주식으로 자꾸 돈을 벌어가지고 주식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태까지 부동산 투자를 잘 해왔고 부동산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 하시는 거 좋고요. 갑자기 전공 과목을 바꿀 수 없잖아요. 또 다른 뭐 투자나 이런 거 보고 계세요? 주식 말고는 이제 저도 저희 동네에 아파트들 보고 있는 거, 그게 단 것 같아요. 투자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뭐 한 10억 이상 그 정도의 자산이 됐다라고 하면, 뭐 일부는 배당주, 일부는 뭐 코인, 일부는 부동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가져가는 게, 그게 스노우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월급 이제 모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종신보험 20만 원, 연금보험 10만 원, 청년 우대저축 50만 원 넣고 20만 원으로 주식을 사. 어느 세월에 부자 되나요? 눈덩이를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떤 한 가지 확실한 그 종잣돈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돈을 불리기 전까지는 약간 돈을 너무 쪼개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로 뭉쳐서 눈덩이 하나를 제대로 굴려야 이게 커지는데, 눈송이 10개를 계속 굴리면 이게 눈덩이가 되는데 10년 걸리고, 그 눈덩이가 다시 좀 의미 있게 커지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쪼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진짜 주력으로 가져갈 투자를 딱 한 가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든 간에. 네. 작가님의 최종 꿈이 뭐예요?
꿈이 뭔가요? 라고 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친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빨리빨리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데 왜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냐면 저처럼 한 20대 초반에 초중반에 주거가 좀 불안한 친구들한테 좀 이런 쉐어하우스 같은 거를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사업도 좀 같이 해보고 싶고요. 제가 베이비박스 같은 데서 봉사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어떤 돌봄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친구들이 결국 성인이 되면 또 사회에 혼자 나오잖아요. 이런 친구들한테도 좀 도움을 주고 싶더라고요. 경제교육도 좀 시켜주고 이런 보금자리도 좀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바뀔지는 또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게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더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할수록 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우리가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조금 지루하고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걸 버티고 이기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그 방법이 맞다 이렇게 좀 자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즐겁게 재테크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꼭 최소한 10억 이상의 작은 부자는 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팅!